자,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자, 이 수학적 기납법은 고등학교 때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학생들이 그 중요도를 잘 몰라요. 이거 뭐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 수학적 기납법이 거의 증명이 이걸로 거의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사실은 증명법이고 이 수학적 기납법을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비중이 너무 작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부등식이라든지 등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뭘 채워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거란 말이야.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증명을 하세요라고 하는 거가 아니잖아. 그치? 빈칸 채워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가 사실은 쉬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화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은 여러분들이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떠올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자, 도미노가 뭐야? 툭툭툭 넘어가는 거지. 한번 탁 치면 쭈루룩 넘어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미노를 한 1000개 정도 세웠어. 그거 한 번에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도미노를 세우는데 처음에 어떻게 세워야 되냐? 간격을 맞춰야지.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게끔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도미노 몰라? 알아? 자, 그 도미노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격을 일단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넘어지면 두 번째가 넘어지게끔, 두 번째가 넘어지면 세 번째 넘어가게끔, K번째가 넘어가면 K 플러스 1번째가 넘어가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 첫 번째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간격을 맞춰 세웠다고 치자. 자, 그럼 한 번에 모조리 다 쓰러뜨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몇 번째를 넘어뜨리면 돼? 1000개가 있어. 몇 번째를 넘어뜨려야 돼, 태균아? 도미노를 1000개 세워놨어. 네가 한 번만 딱 쳐가지고 다 넘어뜨리고 싶어. 몇 번째를 넘기고 싶어? 그렇지, 첫 번째야. 첫 번째 딱 넘기면 두 번째 이후서부터는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상황이가 그게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초항이 성립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K n이 예를 들어서 1일 때 그쵸?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일단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성립 가정을 하시고 성립을 가정하시고 그 다음 뭘 보여주냐면 n이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다. 이거. 보인다. 보인다. 그럼 증명이 끝난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넘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K번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K번째가 넘어간다 이렇게 쳤을 때 K 플러스 1번째가 넘어가게끔 우리가 기술적으로 식 자체를 만드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은 이 식을 보여주게 되면 그죠? 첫 번째는 진짜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이부터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되겠지. 그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이다. 일반적인. 알겠어? 도미노 떠올리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문장을 딱 바꿔놓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이게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첫 번째는 성립한다. K번째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가 자동으로 성립하게끔을 보인다. 그럼 증명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알겠니?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다. 첫 번째는 넘어간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다 넘어갈 수 있게끔 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돼? 자, 이게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등식이나 부등식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할 거고 자 이제 점화식인데 점화식은 정의가 뭐냐면은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야.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야. 자, 뭐 결론
오늘 이야기하자면 사실 점화식이 어떤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죠? 그 점화식을 가지고 항을 한 4개나 5개 정도만 만들어 보면은 수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서 일반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좀 알려줄 건데 일단 이 점화식의 첫 번째 내용은 자, 점화식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개차형이라는 것이 있어. 자, 개차형이라는 것이 있다. 자, 개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차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개차. 개가 무슨 뜻이야? 개수는 알아? 개수가 뭐야? 곁에 있는 수. 알았니? 그럼 개차는 뭐냐면 곁에 있는 한 끼리의 차를 이야기해. 알겠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뺀 거 이런 걸 개차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거 이런 걸 개차라고 하는 거다. 알겠니? 이웃한 한 간의 차. 그래서 이 개차형이 있는데 이 개차형은 말이죠.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뺐을 때 이 녀석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이걸 개차형이라고 불러. 이게 만약에 상수면 등차 수열인 거야. 알았니? 그렇잖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차가 D로 일정하다. 이런 걸 등차 수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 맞아? 그러면 잘 봐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다.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축차 대입법으로 쭉 해가지고 양변 더한다 뭐 이런 식도 괜찮긴 한데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있어요. 쭉 가서 n-1번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등차수를 설명할 때 하면 똑같아. 자, 그럼 여기를 개차를 보는 거야. 개차. 자, 그럼 이 개차가 뭐지?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걸 뺀 것이 뭐겠어? 1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F1이겠지. 첫 번째 개차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F2가 되겠죠? 맞아요? 쭉 가다가 여기 뭐가 되겠어? F의 n-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잘 봐요. 초항에다가 첫 번째 개차를 더하면 몇 번째가 나와? 두 번째가 나오는 거야. 당연하지. 얘에서 얘 뺀 게 얘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거 뺀 것이 얘라고 했으니까 결국 결론 이런 얘기지. 초항에다가 이거 더하면 얘가 되고 거기다 다시 얘를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얘 A1 초항에다가 얘 밑에 개차 두 개를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세 번째가. 이해가 돼요? 이거 등차 수열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밑에 거 다 더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n번째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니? 그러면 아하, 일반항 A는 어떻게 생겼다? 초항에다가 더하기를 시그마 K가 1부터 자, 조심하세요. n-1번째까지다 이거. n-1번째까지 fk를 더해주시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이것은 바로 개차의 뭐다? 일반항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얘가 뭐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밑에 걸 다 더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야, 근데 당연한 게 잡아봐. 첫 번째고 여기 n번째지. 그치? 그럼 사이는 몇 개 있겠어? n-1개 있지, 그치?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n-1이야. 알았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비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개비형. 비가 뭐야? 나누다지? 그치? 나누다. 그러면 개비라고 하는 것은 이웃하는 두 항의 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나눠서 이게 fn이 되는 형태. 이해가 가니? 그럼 다시 쓰면 이 얘기가 이런 얘기겠죠? 바로 n 플러스 1번째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다 밑에다 쓸까? 자, 요 말은 n 플러스 1번째가 바로 n번째에다가 곱하기 fn을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게 만약에 r로 일정하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인 거야. 이해가 가니? 개비형.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죠. 자, 수열이 A1, A2, A3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n-1번째, n번째가 있다면 자, 여기에 개비를 보는 거야. 개비.
얘에서 얘를 나눈 게 뭐야? F1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나눈 게 뭐야? F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여기는 뭐겠어? N-1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초항에다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F2를 곱하면 뭐가 나와? 세 번째 항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결국 따라서 일반항 AN 어떻게 구하냐면 초항에다가 F1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F의 N-1까지 곱해진 게 일반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황이가? 이거는 원래 수학 그 기호가 있어. 원래 있는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렇게 차례 순서대로 곱한다라는 개념이 그렇죠? 기호가 고등학교 과정에 없어서 그냥 그건 표현 안 할게요. 자, 방법만 알아. 방법. 이해가 되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좀 중요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1차 함수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이름을 그냥 붙였어. 1차 함수형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냐면은 n 플러스 1번째가 자, n번째에다가 p를 곱해서 q를 더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 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애를 선생님이 1차 함수형 즉 이렇게 생겼잖아. y는 px 플러스 q 이런 형태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1차 함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요 녀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해법으로 그냥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그게 제일 많이 쓰이고 뭐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원래. 근데 이렇게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자, 뭐냐면은 얘가 내가 이 모양새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n 플러스 1번째 빼기 알파는 p 곱하기 a의 n번째 빼기 알파 이런 꼴로 바꾸고 싶어. 알았니? 자,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럼 이때 이 녀석이 뭐냐? 이 녀석의 모양새가 어떤 형태냐?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전개를 쫙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n 플러스 1번째는 p 곱하기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되거든. 이해가 돼?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걸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자, 따라서 어디 그 부분이 똑같아야 되냐면 이 q라는 녀석과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다. 이게 동일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얘인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P알파를 이 녀석을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알파는 P알파 플러스 Q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한 알파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렇잖아. 얘가 얘지, 그지? 그럼 P알파를 넘겨줘봐. 그럼 P알파 플러스 Q는 알파다 이런 식이잖아, 그지? 맞아? 네. PQ형? 아니 그냥 이건 상수야. 상수. PQ는 상수인데 상수.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는 n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이 A의 n 더하기 1 뭐 이런 형태. PQ 이렇게 나와 이런 얘기죠. 이해가 돼? 이때 이제 알파를 어떻게 찾냐 이런 얘기예요. 그 알파를 찾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찾는다?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은 얘를 만족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마치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똑같지? 알파는 P 알파 더하기 Q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마치 여기에 각각의 AN과 AN 플러스 1 자리에 알파를 넣은 거랑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찾는 것을 여기다 그냥 알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뭔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알파 값 찾아볼까?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알파를 넣어. 알파. 그럼 얘는 2알파 플러스 1이잖아. 알파 얼마? 알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이해가 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야. n 플러스 1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은 2 곱하기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야. 알겠니? 이해가 가? 얘가 어떻게 됐냐고? 아니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에 이 자리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넣는 거야 이제. p 값은 2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 나온다. 야 얘들아 이거 연습해라. 이거 극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알았니? 수열 극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푸는 방법은 꼭 기억을 해두는 거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하여 자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거죠. 자, 바꿔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잘 봐. 이 식에 대한 해석이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수열이 n에다가 n 여기 지금 변해가는 게 n이니까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은 그 다음 번째 항의 개념인 거지, 그치? 그럼 전에 있던 항이 다음 항으로 갈 때 항상 p를 곱해간대. 그럼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지, 맞아? 그래서 일반항 an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an이 어떻게 나오냐면 an 마이너스 알파까지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일반항인 거니까, 맞아? 이러한 녀석은 바로 초항 곱하기 공비가 p니까 p의 n-1승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녀석의 초항, 즉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은 a1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초항 쓰시고 공비 n-1. 이거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거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니까. 자, 그러면 보니까 이렇죠? a는 그럼 뭐가 되니? a는 a1 마이너스 알파의 p의 n-1승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쵸?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알아. 이걸 다 풀 수 있으니까. 아니, 얘들아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뭐냐면 잘 봐라. 얘가 없으면, q가 없으면 이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이게 없으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계속 p를 곱해가는 거니까, 맞아? 근데 얘가 상수가 붙었어요. 알겠니? 그럼 일반항에도 이렇게 상수가 붙어요. 알았니? 그럼 결국 따라서 자, 귀찮으면, 알겠니? 귀찮으면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이건 팁이에요, 팁. 일반항 찾는 팁. 이렇게 모양이 생겼을 때 얘를 빼면 등비수열인데 상수가 붙었으니까 일반항도 상수가 붙겠구나. 그러면 일반항 an을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a 곱하기 공비에 해당되는 p의 n-1승을 쓰시고 더하기 b 이렇게 생겨먹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수열의 초항 자체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쵸? a 플러스 b가 얼마나라는 게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그냥 여기다 두 번째 a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항 여기다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서 2a 뭐 pa 플러스 b가 또 얼마다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관계식을 몇 개? 두 개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리고 연립해서 풀어주면 이 a, b 찾아낼 수 있겠죠? 상황이가? 특히 이해가니? 칸이 좀 모자라긴 한데 자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이렇게 볼게요. 자 a1이 2야.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가 2an-1 이렇게 생겨먹었대.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다는 소리야. an을 얘가 없다면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a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b의 꼴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이해 가니? 그래 놓고 나서 1 집어넣으면 a1은 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만 남잖아.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고 자 a2는 자 a2 어떻게 찾냐 선생님 안 주어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2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a2는 3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3이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쵸? 연립방식 푸는 거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a가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왔으니까 b도 얼마? 1이다.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1. 2의 n-1승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찾는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뭐 이런 과정 안 거쳐도 사실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귀찮으면 여기까지. 알겠죠? 이해돼?
알겠니? 알겠다? 야, 근데 기억해 깎아서 나도 기억해 얘기해본 거야. 알겠냐고. 대답 안 할래? 알겠지? 이해됐다? 이해 안 됐다? 젠장. 자, 곰곰이 다시 봐. 알겠니? 반복해서 계속 보세요. 전시에서 A1은 A 플러스 B는 2차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야. 2의 0제곱인데 1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붙어있잖아. A 곱하기 2의 0승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됐어? 됐죠?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네 번째. 자, 3항짜리인데 개수합이 0인 상태. 거의 3항이다. 자, 보세요.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가 아니라 2번째, B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 C 곱하기 AN 이퀄 0 이런 걸로 생겼고요. 자, 개수합이 0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게 일반한 형태를 이제 어떻게 찾냐면은, 자, 이 힌트는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이 B가 뭐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 정리를 쭉 해주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로 묶을 수가 있는데 n 플러스 2번째 빼기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묶이는 걸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C 곱하기 n 플러스 1번째 빼기 n번째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3항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에요. 알았니? 얘들아, 3항짜리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야. 알았니? 얘가 0이면은 2항짜리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럼 양변 A로 나눠.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뺀 것이 바로 A분의 C의 n 플러스 1번째 빼기 n번째 이렇게 나온다. 상황이가 이렇게 나와. 그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봐요.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보니까 이렇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등차야 이게? 개차라고. 이웃한 항들 간의 차이 때문에 개차야. 알았니? 그럼 얘가 n번째 개차면은 n번째 개차면 얘가 몇 번째 개차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개차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개차가 그 다음 개차로 갈 때 뭘 곱해간다? A분의 C라는, 그쵸? 어떤 상수를 계속 곱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개차가 무슨 수열? 개차가 무슨 수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개차가 등비 수열이구나 이런 얘기. 이해가 됐나? 개차가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봐. 우리 아까 했죠? 자, A1, A2, A3 이렇게 쭉 가서 A의 n-1번째, n번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개차를 써본 거예요. 개차를 써봤더니 얘가 F1, 그 다음에 F2 이렇게 가서 여기가 F의 n-1이었잖아요. 그죠? 일반항이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초항에다가 이 밑에 거 다 더한다고 돼 있지? 맞아? 그래서 일반항 A에는 A1에다가 더하기 F1 더하기 F2 이런 식으로 더해서 F의 n-1까지 더하는데 문제는 이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 등비수열. 알겠니? 그럼 이 수열의 합은 무슨 수열이 되겠어? 등비합이 되겠지? 이해가 가? 이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 초항에나 밑에 등비수열을 다 더하면 일반항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다 됐죠? 초항 알고 있고. 맞아? 초항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공비도 알고 있는 상태, 즉 A분의 C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 등비수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수열의 공비가 얼마야? A분의 C죠? 그 정도 알고 하자고. 자, 여기에서 공비가 얼마냐면 A분의 C란 말이야. 그 귀찮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AN 일반항은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에다 어떤 상수를 더한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는 분명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공비가 A분의 C므로 A분의 C에 n-1승꼴에 어떤 상수 어쩌고 저쩌고가 붙고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상수 이렇게 붙는 꼴일 거야. 무조건. 이해가 되냐? 등비수열 합을 형태를 봐봐. 반드시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럼 자 봐봐,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이걸 다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하면 되는데 이건 결론이야, 결론. 만약 귀찮으면은 이것만 딱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지. 3항짜리인데 계수함이 0인 것은 분명히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상수 붙는 꼴이구나. 그러면 공비가 뭐냐면 바로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황이 이해돼? A분의 C가 되는구나, 이렇게. 상황이 이해돼? A분의 C구나. 그럼 A분의 C에 n-1승꼴이 반드시 나와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PQ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그죠? 이 3항짜리는 무조건 항이 몇 개 주어지냐면 2개 이상이 주어져. 2개 주어집니다, 보통은. 그러면 첫 번째 1 집어넣고 PQ 관계식 하나 찾고 2 집어넣고 PQ 관계식 찾아서 2개 연립하면 PQ가 나오겠지. 일반항 세팅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 너무 빠른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했죠? 자, 다섯 번째. 됐죠? 언제 끝나요? 자, 일단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분수형이 나와요, 분수형. 자, 분수형은 좀 쉬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분수 함수형인데 원래. 자, n 플러스 1번째가 어떻게 나오냐면 P AN 나누기 Q AN 더하기 R 이런 꼴로 나와요. 이런 꼴로. 이런 꼴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 알겠어? 역수. 자, 역수를 취해 보실까요? 자, 뭐 일단 그냥 해보자. 역수. 자, 역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 플러스 1번째 분의 1은 바로 어떻게 나온다? P A의 n분의 Q A의 n 플러스 R 이런 꼴이 될 거고, 이렇게 나누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먼저 나눈 거 보면 P분의 R 곱하기 n번째 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P분의 Q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n번째 역수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역수야,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bn이라고 놓고 얘를 b의 n 플러스 1번째다 라고 놓으면 마치 우리 앞에서 세 번째에서 했던 1차 함수형 n 플러스 1번째는 뭐 곱하기 n번째 더하기 뭐 상수 뭐 이런 식의 형태 1차 함수형이 나와요. 이해가 됐나? 그러면 결국 따라서 이 녀석의 일반항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3번의 형태를 반복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태균아, 이해돼? 3번째 꼴로 다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은 세 번째에서 했던 1차 함수형이구나. 그 1차 함수형 풀듯이 풀면 돼요. 이해 갔니? 분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래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지? 그치? 피보나치 수열. 자, 일반항은 이렇게
정화식이 이렇게 나와요. n 플러스 2번째가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수열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전에 있던 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 그 다음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요?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나오니까 얼마? 2, 그 다음 3 더해서 다음 게 나오는 거야 계속. 자, 그러면 더해서 5, 더해서 8, 더해서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에 대한 성질들도 좀 많아요. 많은데 그냥 이거는 모양새만 잘 봐주세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너네가 어떤 항에 이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뭐 점화식이 나오면 항 4개만 구하면 어차피 일반항 다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뭐 인강을 통해서든 어떤 뭐 학교에서든 어떻게 들어봤을 건데 이 피보나치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수열이다. 왜냐면은 잘 봐. 이렇게 4개만 봐봐. 이렇게 4개만. 4개만 딱 보면 이 차가 얼마나냐? 1이지. 맞아? 이 차가 얼마나지? 2. 이 차가 얼마야? 3이지? 근데 그 차가 그 다음 차가 얼마니? 4야 5야? 5란 말이야. 알았어. 4가 아니라고. 알았니? 그래서 혹시라도 2, 3, 5, 8 이렇게 나가는 값으로 나오는 어떤 수열이 딱 나오면 이거는 조심해야 돼. 피보나치가 아닌가. 알겠어? 그래서 머릿속에는 1, 2, 3, 5, 8을 기억해 놓는 거야. 알겠니? 1, 2, 3, 5, 8. 알았죠? 그럼 이건 피보나치의 가능성이 90%예요. 왜냐면 수열에서 1, 2, 3, 5, 8이 주어지는 수열 자체는 일단 4점짜리나 3점짜리 이상으로 되는 건 거의 피보나치의 가능성이 높아요. 뭔지 알겠지? 이거 외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여기 봐요. 기타지, 나머지 기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봐.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더해서 2n이래. 이런 수열이 있어. 자, a1이 1이래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수열인지 한번 보자. 이런 거는 처음 보잖아. 여기 지금 앞에서 쓰였던 그런 수열이 아니지. 그치? 그 일반을 찾는 거냐? 아니야. 이거 수의 규칙성을 보는 거야. 이거,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정형화된 패턴으로 딱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걸 다 보여준 거야. 자, 그럼 이런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의 규칙을 따지면서 봐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일이 넣고 수의 모양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여기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2가 얼마냐? 자, 첫 번째는 1이라고 했으니까 냈고, 자, 두 번째 항을 구해봐. 빨리 여러분들 연필 들어. 자, 두 번째 항을 빨리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이 아니잖아. 얼마야? 얼마니? 1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은 계산 안 해? 빨리 계산해. 이 집어넣어. 뭐? 아니, 이 집어넣으라고. 자, 이 집어넣으라고 그냥. 그럼 A2 더하기 A3가 얼마가 돼? 4가 될 거 아니야? 이 집어넣어. 얘네다 이 집어넣으면. 근데 얘가 얼마야 지금? 두 번째 1이잖아. 그럼 얘 얼마야 돼? 3이라고. 이 계산이 어렵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처음 보는 거네. 귀찮네. 안 할래. 이거밖에 더 돼? 계산이 어렵냐고 이게. 자, 집어넣고 빨리 계산을 해봐. 그럼 3 나왔어. 자, 그 다음 얼마야? 얼마야? 빨리 계산해라. 산수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어떻게 시간은 가고. 6이래요? 맞아요? 몰라요?
틀려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자, 뭐 암산하고 있네? 와. 그래. 자, 그 다음에 계속해. 얼마야? 쓰기 싫으냐? 연습장 없어? 어떻게 하죠? 아니 직접 쓰라고요. 1, 2, 3, 4 집어 넣어서 자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A1 더하기 A2가 2잖아. 그러면 A1은 주어져 있는 거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2 집어넣으면 두 번째랑 세 번째 더해서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세 번째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제 네 번째 찾을 수 있잖아. 맞아? 찾아내라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3이래 임마. 어? 너 똑똑해? 남사 이렇게 존나 잘 돼? 어? 왜 안 써? 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내가 해줄게. 그냥 이렇게 돼.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계산해보시면. 희한하죠? 수열이. 그치?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규칙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 직접. 오빠 알겠어? 암산하지 마시고요. 써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쓰고 있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써 임마. 어떻게 쓰긴 어떻게 써. 손으로 쓰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처음 봐가지고 당황했어. 그지? 이런 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직접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야. 규칙성 자체를. 알겠니? 수열을 2단원을 공부하는 저만식을 공부하는 이 수학적 기납법을 공부하는 그 목표는 바로 이런 형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이거 이외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직접.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요. 네,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까지.